환영합니다. FMLME는 오프리노 15F이며 오늘은 휴대용 핫스팟을 활성화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여 토글 메뉴를 내려주세요. 여기에서 핫스팟 토글을 찾아야 하는데 이 토글은 여러 페이지 중 한 곳에 보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 어떤 페이지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연필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핫스팟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처럼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보인다면 예를 들어 절전 모드, 위치, 방해 금지 모드처럼 이미 추가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렇게 보인다면 단순히 탭하기만 하면 추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핫스팟을 추가했다면 여기 완료 같은 곳을 클릭하면 이제 계속 추가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핫스팟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처음에는 길게 눌러서 더보기 설정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 핫스팟 설정에서는 비밀번호가 표시되며 이곳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비밀번호는 무작위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로 들어와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력하기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빠르게 보여드리자면 실제로 여기서 찾으면 비밀번호가 바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걸 적어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비밀번호는 그냥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46 며칠 IT 5257처럼요. 도대체 이 비밀번호가 뭐라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더 입력하기 편한 것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최소 8자 이상이어야 하며 문자나 숫자 또는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는 제 기억력도 그렇고 비밀번호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자, 이제 이건 핫스팟 전용이기 때문에 사용이 끝나면 꺼버리면 되니까 보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보안 설정입니다. 이 설정은 실제로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옵션을 켜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비밀번호 없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AP 밴드입니다. 이제 2.4GHz와 5GHz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2.4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휴대폰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와이파이나 핫스팟의 속도와 성능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모바일 네트워크가 병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서 5GHz를 선택한다고 해도 빠르고 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기가비트까지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좋긴 한데 당신의 휴대폰이요. 휴대폰이 기가비트 인터넷을 받아서 기가비트 인터넷을 공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받은 만큼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것 이상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에서는 저는 2.4를 선택하는 게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기로 이 핫스팟에 연결할지에 따라 다르지만요. 예를 들어 그 기기가 5GHz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옵션을 선택했을 때 그 신호를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2.4는 기본적으로 그냥 와이파이이기 때문에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모든 기기는 이 신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아니면 15년 된 노트북이 있다고 해도 와이파이 기능만 있다면 이 신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이용해서 이 핫스팟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5GHz로 변경한다면 그 같은 노트북은 이제 당신이 배포하는 어떤 종류의 핫스팟도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5GHz 연결의 장점은 속도하지만 사용할 수 없는와 지연 시간, 여전히 모바일 네트워크에 의해 병목되는 것 외에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몇 가지 요소들도 있죠. 여기서의 장점은 만약 인구 밀집 지역에 산다면 2.4GHz 네트워크가 서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간섭이 발생해서 연결이 끊기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 신호 때문에 이런 간섭 문제가 있다면 5GHz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간섭에 덜 취약합니다. 동일한 수의 기기가 있어도
간섭이 덜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혼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훨씬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만약 혼잡한 지역에 살고 있고 다른 기기들과의 간섭 문제가 있으며 또 5GHz 네트워크를 지원한다면 말이죠. 단지 2.4GHz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5GHz에 연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종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연결하려는 기기에 Wi-Fi 6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Wi-Fi 6는 5GHz 대역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좀 혼란스럽게 붙여졌죠. 만약 Wi-Fi 6이나 7이 지원된다면 그건 훨씬 더 나은, 더 빠른 연결을 의미합니다. 맞죠? 그리고 숫자가 더 높은 버전일수록 항상 이전 세대와의 하위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변경사항을 저장하려면 반드시 저장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찾아봅시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추가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설정은 10분 동안 어떤 기기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 핫스팟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을 켜두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노트북 사용을 마치고 닫아서 가방에 넣었다고 해봅시다. 보통 그럴 때 노트북은 절전 모드로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노트북이 핫스팟에서 연결이 끊기고 그때부터 10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서 10분이 지나면 핫스팟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핫스팟은 휴대폰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핫스팟을 켜고 싶을 때는 토글을 찾아서 간단히 탭하면 됩니다. 굳이 10분이 다 지나서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을 마쳤다면 토글을 다시 한번 탭해서 바로 꺼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